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상승했었던 미국 증시는 어제 밤에는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의미는 상승세 보였지만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부양책이 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낙폭이 조금씩 더 키워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정책 테마주에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보안 관련주에서도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수가 오늘 장에서 가장 낮은 지수이길 바라면서 제가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0.59% 내림세 보이면서 238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0.71% 하락하면서 878선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0.67%, 65% 약세 보이면서 3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양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43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83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46종목이 오르고 있고 917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44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678억 원 그리고 기관은 1,89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개인이 4,220억 원 지금 큰 규모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1,000억 원대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58억 원 그리고 기관은 1,572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종목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유일하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파란불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어제 지금 상장한 이후에 오늘도 지금 상승세 이어가면서 3위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81,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오늘 주춤합니다. 지수가 하락한 것 때문인지 모두 하락세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등락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유통업과 통신업, 종이 목재, 의료 정밀, 섬유, 의복 업종에서 의료 정밀 업종까지만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이어서 건설업과 서비스업, 기계, 운수, 창고,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IT 소프트웨어, SBC와 정보기기, 운송, 비금속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반면에 유통과 통신 서비스, 반도체, 인터넷,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외국인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먼저 삼성물산과 CJ제일제장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와 삼성전자, SK케미칼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겠습니다.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명이 신규로 확진이 됐는데요. 9일째 지금 100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규모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조금만 더 사회 거리두기 이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증시 여전히 좀 관망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단기 매매가 좀 좋은 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보다도 오늘 저 배앵커님
캐릭터가 생기셨더라고요. 캐릭터요? 저 예. 제 캐릭터가 있나요? 철병력. 아, 철병력. 네, 철병력이라고 지금 아주 캐릭터가 제가 이 백인커님 캐릭터 잡아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따기도 세대 맞고.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댓글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옷도 이렇게 단호박처럼 단호박 노란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백인커님 유튜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철벽 백인커 TV. 예,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을 것 같네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철벽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좀 더 제가 유하게 가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오늘 좀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 얘기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 어제 장중에 6만 원까지 돌파를 네네. 했는데 네.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뭐 6만 원까지 돌파해갖고 좀 못 사신 백인커님 많이 좀 시스템을 좀 부르셨는데요. 예, 지금 일단 호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5G라든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네. 1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뭘 보니까 버라이슨, 미국의 통신 1위 회사인데요. 여기에 지금 8조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호재를 받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단일성이 아니라 이번을 기회로 계속 5G 시장을 좀 시장을 좀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도 좀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수주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네네. 자, 엔비디아. 제가 요 단어 거꾸로 얘기했다가. 네, 그렇죠. 돈 되는 주식에서 잘못 말씀하셨다가. 네. 아주 곤욕을 당했는데요. 요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이제 GPU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수주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 아직 그 메인 업체들은 아직 대형 업체들은 아직 삼성전자가 수주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대형 업체들을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를 점유율을 조금씩 점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삼성전자 목표가 지금 한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17% 정도 되는데요. 20%가 지금 삼성전자 목표거든요. 조만간 20% 목표를 좀 달성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계속 지금 엔비디아 지금 요번에 수주 물량이 약 연간 한 2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전 2030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라는 좀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호재로 작용한 걸까요? 네, 지금 화웨이 제재하면서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한 8조 정도 수주를 못 받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이 8조 정도 주는 건데, 근데 반사적으로 오히려 더 반사 이익이 네. 장기적으로 다른 쪽에서 상당히 좀 이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가 요번에 그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반도체 못 판다 하더라도 네. 이미 좀 다변할 그 매출 좀 이렇게 거래처를 좀 다변하면서 거기 좀 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스마트폰 시장이라든가 통신 장비 시장, 아까 5G 시장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사실 화웨이하고 거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특히 5 시장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1위지 않습니까? 근데 뭐 완전히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물량이 삼성전자가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번 기회로 5G 그 칩 통신 시장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저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점유율을 늘려가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지금 5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6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0조 정도로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년 만에 좀 10조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결과가 계속 도출된다 그런다면 앞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나서 삼성전자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그거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물론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좀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아마 다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 아무래도 대장주인 만큼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호재를 받고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하니까요. 앞으로 계속 주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셀트리온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네. 어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셀트리온 주가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 29만 8천 원 선인데 네. JP 모건이 네.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공식 제시했다면서요? 네. 가끔 보면은요, 국내 증권사하고 외국계 증권사하고
그 목표 주가나 이렇게 보고서가 좀 완전히 상반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요번에 또 나온 그 JP 보건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19만 원을 내려서 지금 목표 지금 주가가 30만 원 정도 거의 하는데요. 1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네, 한 거의 뭐 37% 정도 좀 빼버렸는데요. 뭐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금 올해 코스피가 지수가 한 9% 정도 올랐는데 셀트리온은 76%나 올랐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지금 경쟁이 좀 세지고 있어갖고 지금 마진 압박이 좀 세고 있다.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치킨 게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재고가 늘어나서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30만 원인데 63% 수준에서 19만 원 좀 내려놨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들으면 네. 셀트리온 입장이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네, 갖고 있습니까? 그게 기분이 나쁩니까? 갖고 있진 않아요. 아, 네, 근데 예, 이제 예. 세일트리온에 이입을 해서 제가 보니까 예.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반발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주주들 입장도 바꿔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건 뭐 너무나 황당하다. 황당하죠, 사실. 이게 뭐 좀 예. 근거가 있으면 이해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서 이건 뭐 짜맞추기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건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 주가 빼서 죽이려는 작전이다. 나가서 아주 경쟁사 좋게 하려고 하는 네. 아주 굉장히 이건 뭐 부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면서 아주 강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만큼 구체적으로도 반발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자, 아까 뭐 지금 뭐 유럽에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경쟁률이 세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들 다국적 제약사들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지금 포기할 정도로 이 치킨 게임이 정리되고 있다. 몇 개 업체들이 안 남은 상태에서 셀트리온 경쟁력이 더 세지고 있는데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있다.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혈액암 치료제 투룩시마도 지금 JP 모건 보고서에 따르면은 시장 점유율이 16% 예상되고 있고 매출도 3,20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7월에 점유율이 16% 넘어서 19.4% 되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 매출액이 2천억이 넘어섰는데 뭐 점유율이 16% 말이 안 된다. 이미 넘어섰는데 왜 넘어섰는데 줄었다고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있고 또 JP 모건에서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지금 이번에 합병 얘기가 나와지고 있거든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지금 서정진 회장이 지금 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에게 유리하게 이게 합병 비율을 맞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명예훼손이다. 어떻게 되지도 한다고 얘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건 명예훼손이다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셀트리온 이야기 들으니까요. 네. 이 보고서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좀 외국인 투자자들과 악연이 있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좀 외국계 리포트 보면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네, 종종 보면, 쟤도 보면, 야, 이거는 좀 많이 안 맞는데 하는 리포트들이 딱 그냥 좀 봐도 나오고 그 있습니다. 정도인 거예요? 외국인들이 외국에 있어서 잘 모르나. 우리 실정을 잘 모르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주식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내나 좀 싶을 정도로. 근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실 셀트리온을 좀 많이 공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공매도 지금 없지만 공매도 있을 때 셀트리온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굉장히 비중을 높여서 서정진 회장이 아주 외국인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공매도 비율도 높았고 2017년에는 모건 스탠리가 당시 그 셀트리온 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목표 주가를 좀 8만 원, 반토막 그때는 왜 반토막 그러는 내놓기도 거죠? 했고요. 네. 예. 2018년에는 뭐 노무라 증권, 뭐 도이체 방크 이런 데서도 매도 의견 내갖고 뭐 주가가 아주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에서 셀트리온을 좀 먹잇감으로 삼고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느냐, 아니면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들이 예전부터 좀 나왔습니다. 약간 외국인들한테 동네 북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네. 이 셀트리온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단 그 보고서 나오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다시 좀 회복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일단은 사실 코로나19 백신 개발한다고 하면서 치료제 개발한다면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일상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2상, 3상도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외국계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뭐 너무 흥분하는 거 아니냐. 2상, 3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네. 치료제 2상, 3상 통과하면 네. 뭐
역사상 신고가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19 치료제 요거 개발 여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개발이 된다 네. 한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당장 튀어나가서 사야 되시고요. 만약에 요거 실패한다 네. 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가서 네. 사면 안 되겠죠. 지금 그렇죠. 모든 네. 거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의 보고서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개발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당주 얘기해 볼게요. 예, 배당주에 투자하는 배당주 펀드에서도 네. 투자금 유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네. 여름 다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여름 보너스 받으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사장님이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까? 네. 나는 못 받았는데? 나는 못 주신 것 받았는데? 같아요. 여름 다 지났는데요?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안 잘리려고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에서는 이제 여름 보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 배당인데요. 네. 올해 지금 성장주 쪽에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가치주 쪽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네. 지금 올해 주가가 워낙 좀 부진하고 실적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여름 배당을 지금 포기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와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가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네. 불리한 시기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규모가 얼마나 유출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국내에 지금 배당주 펀드가 267개 정도 되는데요. 네. 연초 이후에 지금 2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순유출됐고요. 그러니까 배당주 펀드에 돈 들어왔던 것 중에 2조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이 중에 한 60% 정도, 1조 한 5천억 정도가 최근 3개월 정도에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올해 지금 배당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네. 돈 빼갖고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약 10% 정도 네.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네. 배당주 펀드는 연초부터 계산하면 거의 아직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거죠? 일단 네. V자 반등을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V자 반등을 하면서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오히려 약세입니다. 네. S-오일이라든가 두산 그리고 현대중공업지주, 뭐 기업은행, 메리츠화재 배당주로 좀 각광받았던 이 기업에 배당주 받아보자 하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올해 지금 주식들이 주가가 거의 30% 전후로 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약세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실 실적이 많이 부진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이 배당주를 네. 포기하는 예. 기업도 늘고 있다고요. 네네. 사실 주가가 약세더라도 네. 기업이 돈을 벌면 배당을 해줄 텐데 네. 주가도 약세인데 뭐 경기 회복에 돈도 못 벌고 경기 회복 뭐 전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 배당 하지 맙시다 하고 하면서 배당은 지금 그냥 포기하고 네, 넘어가자 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돈 없어요. 배당 못 하겠습니다. 보너스 줄 돈 없어요 하고 지금 전부 포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S-오일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중간 배당을 했는데 올해 정말 포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SK이노베이션, 두산,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도 모두 올해 이제 중간 배당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당주 이제 배당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조금 슬픈 소식일 것 같긴 한데 네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과거사를 봤을 때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사실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배당을 좀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경기 회복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네. 배당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면 회복이 돼서 배당을 다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경기 회복이 되면. 모든 건 이제 코로나19 이거 빨리 좀 줄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코로나19 되는데. 정말 네. 아니 지금 모든 주식 얘기하다 보면 네. 모든 게 다시 이 코로나19 네, 코로나19로 수렴이 되죠. 지금. 네, 네. 여기 정점입니다. 네. 이것만 되면은 네. 모든 문제가 싹 풀어질 텐데 네. 이게 사실 지금 모든 주가를 억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빨리 해결이 된다면 뭐 내년부터 배당이 다시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배당 펀드 다시 네. 한번 가입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배당주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 사실 조급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철벽 뱅커님 네. 주말에 뭐 하실 건가요?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아마 있지 엄기준 않을까. 사진 보면서 기준 씨 하실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밖에 네.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네. 물론 마스크는 해야 됩니다. 네.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혹시 지나다가 또 잘생긴 남자 만나갖고 또 사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엄기준 사진 보지 마시고 네. 밖에 하면서 신선한 공기 마시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그리고 배당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돈 되는 주식에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 상황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아까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해 종합지수는 0.61% 약세 보이면서 3,234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